안녕하세요. 그레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석 모형 평가의 분석 모형 진단 과정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평가 지표에서는 각 모델이 갖는 정확도 측면에서 평가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내가 만든 이 모델이 어느 정도 예측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측정해 본 거고, 이번 시간에 배울 분석 모형 진단은 정확도 측면이 아닌 일반화의 가능성, 모델이 가진 오류, 모델의 가정에 대한 진단을 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석 모형 평가와 분석 모형 진단을 구분해 보면 분석 모형 평가에는 결정 계수, accuracy, ROC 커브, AUC 등으로 모델의 설명력, 예측 정확도를 주로 평가했었고, 분석 모형 진단에서는 과대적합 여부를 확인한다거나 모델 자체가 갖는 기본 가정에 대한 진단을 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분석 모형을 진단한다는 것은 모형이 갖는 오류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분석 모형이 갖는 오류로는 다음과 같이 일반화 오류와 훈련 오류가 존재합니다. 먼저 일반화 오류란 분석 모형을 만들 때 주어진 데이터 집합 특성을 지나치게 반영하게 되어 발생하는 오류로 과대적합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즉, 주어진 데이터 집합을 그것이 갖는 특성, 단순 잡음 등을 너무 모델에 설명하게 되면서 새로운 데이터와는 동떨어진 규칙을 만들게 되면서 생기는 오류라고 볼 수 있죠. 반대로 학습 오류는 주어진 데이터가 역시 모집단의 일부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반영할 필요가 없다. 즉, 데이터가 갖는 잡음 등을 좀 더 덜 반영되게 모형을 만들게 되면 오히려 학습되는 데이터의 설명력이 떨어지는 과소적합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과대적합과 과소적합은 둘 다 모델의 선택에 있어 주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그림은 KNN 모델 수행 시 K의 수의 변화에 따른 훈련 데이터셋의 정확도와 예측 데이터셋의 정확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모델에 학습된 데이터와 모델 학습에 쓰이지 않은 전혀 새로운 데이터인 테스트 데이터셋 둘 중 어떤 데이터가 모델이 예측을 더 잘 수행할 수 있을까요? 네, 훈련 데이터입니다. 훈련 데이터는 이미 모델이 학습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보다 맞출 확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부분 훈련 데이터의 정확도가 테스트 데이터의 정확도보다 높게 나옵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매우 크다면, 즉 훈련 데이터는 98% 예측력을 보이는데 테스트 데이터는 한 85% 정도를 나타낸다라고 한다면, 네,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잘 못하는 상황, 즉 과대적합되었다고 평가를 하게 되죠. 바로 화면에 빨간색 영역을 보면 그러한 현상이 좀 보이죠. 반대로 중간 영역 보면 훈련 정확도가 오히려 테스트 정확도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주로 과소적합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모형을 튜닝하거나 최종 모형을 선택할 때는 정확도뿐만 아니라 이런 과대적합, 과소적합 여부를 함께 확인하여 최종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앞서 분석 모형이 갖는 오류들에 대해 살펴봤죠. 과대적합 여부, 과소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런 모형이 갖는 오류를 확인하는 과정을 바로 분석 모형 검증이라고 하고, 분석 모형 검증에는 그게 홀드아웃 교차 검증과 다중 교차 검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일단 홀드아웃 교차 검증은 데이터 집합을 서로 겹치지 않는 학습 셋과 시험 셋, 테스트 셋이라고도 하죠. 이 두 가지 셋으로 나눈 후 학습 셋으로 모형을 구축하고 시험 셋으로 모형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훈련 정확도와 테스트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되죠. 따라서 과대적합과 과소적합 여부도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다중교차 검증은 데이터 집합을 단순히 학습 셋과 시험 셋 딱 한 차례 분리해서 모형을 검증하는 게 아니라 K번, 여러 번 수행해서 검증했다라고 하여 다중교차 검증이라고 부르며 랜덤 서브샘플링,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리브 원아웃 크로스 밸리데이션, 부트스트랩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바로 다음 챕터인 교차 검증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분석 모형을 진단을 하였다면 그 진단 결과를 시각화해서 보면 조금 더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런 시각화의 기능으로는 데이터로부터 유의미하거나 흥미로운 이야기와 분석을 보여주는 설명 기능과 데이터에 숨겨져 있는 관계나 패턴을 찾는 탐색 기능,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감성적 시각 전달이나 이야기 전달, 공감 등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표현의 3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시각화의 기능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앞서 분석 모형 진단은 모형이 갖는 오류를 확인하거나 분석 모형 자체가 갖는 기본 가정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분석 모형의 기본 가정에 대한 진단 과정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모형마다 분석 모형이 갖는 기본 가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가정에 대한 진단 없이 모형이 사용되는 경우는 그 결과가 오용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회귀 분석의 경우 회귀 분석이 갖는 기본 가정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 예측력 저하나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분석 모형의 기본 가정에 대한 진단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분석 모형이 여러 가정을 갖는 경우는 가장 대표적으로 회귀 분석이 있습니다. 앞서 회귀 분석 때도 설명드렸던 부분인데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니만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형성 가정이죠.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라 종속변수의 크기도 일정한 크기로 변화되는지에 대한 여부인데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산점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독립성인데요. 잔차와 독립변수가 서로 독립적이다라는 가정이죠. 즉, 잔차는 독립변수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요. 잔차 산점도나 더뷰나슨 검정으로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등분산성이란 잔차들의 분산이 일정하다라는 가정이며 역시 잔차 산점도로 파악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규성은 잔차항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이며 QQ-플랫, 샤피로-윌크 검정, KS 적합성 검정 등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을 통해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선형성 진단입니다. 단순 선형 회귀 모델일 경우 설명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의 선형성을 가정하기 때문에 산점도를 그려보면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다음 예는 아래서 제공하는 칼스 데이터의 스피드 설명 변수와 디스트 종속 변수의 산점도를 그려본 것인데 어떤가요? 선형성이 대략적으로 존재하는 걸로 보여지죠. 두 번째는 독립성 진단입니다. 아래서 회귀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각화해서 보면 아래와 같은 잔차 산점도가 하나 출력이 되는데요. Y축의 값이 잔차이기 때문에 이 값들의 특정 패턴을 보이지 않는다면 설명 변수와 독립적이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즉, 위아래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패턴을 갖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시각화는 역시 보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더비나슨 검정을 통해서도 독립성 진단이 가능합니다. 이때 기무가설은 자기 상관관계가 없다, 즉 독립적이다 이고 대립가설은 독립적이지 않다입니다. 결과 보시면 p-밸류 값이 0.194로 유의 수준 0.05보다 크기 때문에 기무가설이 채택돼야 되고 따라서 서로 독립적이다라고 볼 수 있게 되죠. 다음은 등분산성에 대한 진단인데요. 역시 잔차 산점도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앞서 봤었던 잔차 산점도 외에 표준화된 잔차의 루트를 씌운 값에 대한 잔차 산점도도 출력이 되는데 의미는 앞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역시 잔차가 Y축에 있기 때문에 Y값 0을 기준으로 상하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잔차의 분산이 특정 패턴을 갖는다라고 보기 어렵죠. 이럴 경우도 등분산성에 만족한다라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규성 진단으로는 가장 간단한 QQ-플랫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점들이 실선 근처에 있을수록 정규성이 만족된다라는 해석을 하게 되죠. 이 밖에도 정규성 검정에 대한 내용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다음 적합도 검정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분석 모형 진단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평가 지표에서 모형의 설명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평가 지표를 배웠다면 이번 시간에는 분석 모형이 갖는 오류, 즉 과대적합과 과소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또한 분석 모형 자체가 갖는 가정에 대한 진단 과정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매우 중요한 챕터이기 때문에 각각의 의미와 각 진단 방법까지 잘 매칭시켜서 기억해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바이바이.